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체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분산 투자 관점으로 저도 다양한 재테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미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또 아트테크 전문 태사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블루칩 미술품을 분할 소유라는 방식, 공동 소유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태사의 김형준입니다. 미술품인데 블루칩이라고 하셨어요? 네. 블루칩이라고 하면 어떤 미술품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예. 잘 나가는 거, 다 그런 게 이제 그쵸? 일반적으로 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태사에서 말하는 블루칩은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미술 시장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기존에 있었던 전문 컬렉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라도 그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하고 이걸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글로벌 경매 기록에서 매해 100번 이상의 경매 기록이 나오고 있는 작가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화가들 작품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진행했던 건 데이비드 호크니, 바스키아, 키스 에링, 막 샤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 그러니까요. 교과서에서 들어볼 만한 그런 작가의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작품들을 어떻게 사오시는 건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어떻게 사오냐보다 첫 번째 질문은 예. 자, 이거를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이 돈을 모아서 그걸 사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자본시장법상에서 돈을 모으는 집합투자 행위입니다. 예.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건 아무 회사나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부터 금융업 라이센스가 있는 예. 증권사든지 크라우드 펀딩 회사든지 돈을 모집하는 행위는 굉장히 엄격한 법으로 그걸 맞아요. 관리를 하게 돼요. 예. 근데 태사가 하고 있는 건 아까 이제 우리 전인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사가 먼저 다 사옵니다. 선매입을 한다? 그렇죠. 저희가 사와서 그거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태사가 고객들과 공동 소유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파는 겁니다. 미술 시장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작가들, 블루칩 작가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매 데이터를 많이 분석합니다. 예. 그러면 적정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 그걸 이제 페어 마켓 프라이스라고 얘기하겠죠. 그것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딜러들과 글로벌한 딜러들과 협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정한 가격대들을 맞추고 그걸 이제 미리 사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태사는 자금을 또 준비를 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처음에는 몇 천만 원짜리 예, 했지만 예. 이제 몇 억짜리, 10억짜리, 뭐 샤가는 이제는 뭐 거의 30억 정도 되는 작품들을 그러니까요. 사오고 있는 거죠. 그럼 샤가를 지금 사 오신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와서 오. 어제까지는 더현대백화점 1층에서 저희가 공개 전시를 했고요. 아. 그 다음부터는 태사 성수동에 이제 저희 네. 전용 전시관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추석 이후부터는 이제 상설 전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사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샤갈의 작품이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되네요. 아니, 안 그래도 사람들 그런 궁금하잖아요. 있긴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예. 중요한 건 실물이 현재 존재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표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수익성, 얼마나 벌 수 그렇죠. 있어. 그리고 얼마나 안전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대중들에 대한 관점으로 여쭤볼 테니까 네.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블루칩 그림 중에서 네. 대표적으로 뭐 연평균 수익률이 뭐 얼마나 나온 거 있다든가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불안하죠. 왜냐면 네. 항상 버블이라는 게 끼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목표로 잡고 있는 건 한 그림의 가치가 연평균 20% 안팎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은 투자 상품이다. 그 다음에 실물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반토막 나거나 3분의 1 토막 날 일은 없고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계산을 많이 해요. 저희 쪽 앱을 보시면 이 작품에 대한 이 한 작품에 대한 기록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냥 몇 번 없을 수도 있고 신작 같은 경우는 기록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미술 시장에서는 꼭 요 작품과 유사한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의 기록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파나면 파나, 페인팅은 페인팅,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풍에 있는 기록들을 최대한 더 줄여보죠. 더 많이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전체 경매 기록들을 쭉 나래비해보고 그걸 또 데이터가 더 많이 있다면 최근 3년간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매해마다 이 사람의 작품이 거래되는 유동성들, 경매가 체결된 횟수들도 보게 되면서 이거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작가는 뭐 예를 들면 뭐 뱅크시 같은 경우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막 그런 거고 우리가 고객한테 전달해줘야 할 메시지는 우리가 이걸 다 분석해봤더니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컨피던스가 있는 거를 공개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 이거는 이 작가 뜨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 뜰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일반 갤러리 비즈니스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평균적으로 한 20% 안팎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호큰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그림이 연평균 얼마 정도씩 올랐나요? 저희가 이미 매각했던 예. 케이스들은 호크니 그림 2개를 매각을 했고 예.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작가 거가 예. 매각 진행 들어가고 있는데 호크니 같은 경우 18.6% 뭐 17.8%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또 그래서 호크니 거를 또 다시 또 합니다. 하도 마켓 디맨드가 세서. 와, 연평균으로 하면 복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7%쯤 되면 10년이면 5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블루칩 그렇게 올라가요. 오. 이게 그러니까 자주 거래가 되지 네. 않을 뿐이지 나중에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이제 가끔씩 그런 질문 들어요. 신진 작가의 그림이 뜨면 100%, 1000%, 저는 그거 로또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각각마다 제안하는 뷰들은 다르지만 신작가의 작품은 그 작가를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예. 집값 안 오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 살지 이러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사는 거고 그 작가가 좋으니까 난 이 작품을 산다. 그러면서 올라가면 좋지. 약간 이러한 스탠스? 그래야만이 그거에 대한 후회들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뭐 갑자기 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작가가 사망하면 그림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올라가죠. 게 맞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정말 유명한 작가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더 이상 그 작품 활동 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많이들. 그래서 그것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약간 호수가 작은 저렴한 그림이 날지 아니면은 제일 비싼 게 날지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나요? 예를 들면 본인이 그림 전체를 그러니까 산다고 한다면 사실은 처음에 들어간 돈이 작을수록 부담이 작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얘기는 되팔 때도 빠르게 되팔 수 있는 거죠. 아, 황금성에서. 황금석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예.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올라가는 거에선 캡이 씌워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황금성이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 작가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지게 되면 별로 안 팔릴 수 있죠. 그다음 바바박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미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건데 왜 지금 미술 투자가 인기를 끌게 된 건가요? 현재 미술 시장이 활황이 된 이유는 경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참여자가 늘었어요. 이전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럼 그 MZ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전에 크립토 시장 ICO 막 열풍불고할 때 거기서 업비트 사용자가 400만이라고 해요. 예. 400만 명은 코인 갖고 투자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돈도 잃어봤고 벌어봤고 우리 제 주변에도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찾는 거죠.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그런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인식됐던 건 사실 미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많이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저희 테사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분산하거나 공유한다는 이런 플랫폼까지 나오게 되니까 계속 화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도 미술 시장이 지금 인기가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아까 그 세대들이 경험한 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가 신입사원 때는 재테크를 하려고 보면 적금을 들든지 그쵸? 아니면 네, 맞아요. 은행 가서 네. 펀드를 들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는 MZ세대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MZ세대 있고 20대만 아니라 30대들도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앞으로 자기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세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식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포트폴리오 하겠죠. 미술만 투자하겠어요. 뭐 어쨌든 투자라는 거를 한번 맛보게 되면 뭐 종류만 달라질 뿐 결국은 돈이 되겠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되면 투자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미술 시장에 대해서 방어적인 성격으로 또 궁금한 게 절세 효과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절세도 좀 알려주시죠. 미술품에 대한 세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됐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미술품으로 인한 수익은 완전 분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그냥 당연히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부동산이나 주식은 얘에 대한 세금들이 나중에 싹 몰아갖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근데 예. 미술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요. 음. 얼마를 벌었든지 몇 예. 번을 했든지 옛날에는 했어요. 예. 그게 들어가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일단 부동산이랑 비교하면 보유세, 취득세 다 없고요. 예. 단지 매각할 때에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기준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이 넘는 거가 과세 대상인데 그거 예외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살아있는 국내 작가인 경우의 작품은 무조건 그 기타 소득세가 내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신지 작가 건 당연히 다 안 내겠죠. 예. 근데 국내에 있는 거장의 작품인데 이분이 살아계시면 그거에 대한 기타 소득세는 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기타 소득세를 저희 같은 경우는 예. 다 테스라 가고 있는 작품은 다 과세 대상이에요. 해외 작품이라. 해외 작품이고 예. 다 6천만 원 넘거든요. 아. 근데 세법에서 자세히 보시면 경비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도 차익이라는 건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속세는 20% 플러스 지방세 22%를 내야 하는 건데 예. 그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양도가액에 1억 이하까지는 90% 경비 인정, 1억을 넘으면 80% 경비 인정이에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엊그저께 강의하다 계산해 본데 어떤 사람이 1억 원짜리 그림을 사서 2억 원에 팔았다. 그 수익이 1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경비 인정을 1억 원에 대해서는 90% 경비, 그다음 나머지 1억을 넘은 1억에 대해서 80% 경비 인정을 하면 경비가 1억 7천이 나와요. 굉장히 높게 잡아주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3천만 원에 네. 대해서만 22%를 내게 되니까 한 660만 원. 그럼 수익이 1억이 생겼는데 세금이 6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아, 실질적인 미술 쪽 같은 경우 그러면 절세 효과가 좀 좋은 편이다라고 그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자기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이걸 계속해. 그래도 누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잘만 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림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게 사람들이 좋은 그림인 건 알지만 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같이 뭐 하나가 뭐 17억이다, 30억이다 이러면 내 집 팔아서도 못 산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이제 그것들을 1,000원 단위로 쪼개게 된 건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처음에 조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법적 구조는 이걸 쪼갠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회사의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증권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증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테사가 하고 있는 건 민법상의 공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증권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상 동산자산에서 증권 발행이 안 돼요. 그거 자체도 안 되고 저희도 네. 원래 이제 모 은행이랑 컨소시엄도 만들어서 막 그걸 해보려고도 진행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증권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돈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내가 그림을 사온다는 개념이 돼요. 펀드가 돼버리는 거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미 사온 물건을 사용자들과 공유 계약을 맺습니다. 앱에서. 그러면 각각 자기가 얼마만큼을 사고 싶은지를 결제를 그 계약을 저희랑 각각 맺고 저희가 갖고 있던 이 실물에 대해서 같이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물을 누군가 관리하고 처분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안에서 동의 여러 가지 특약 조항인데 이제 관리 처분에 대한 걸 테사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사는 이 실물을 이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실물이 유실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테사는 반대로 또 이제 다 보험을 들죠. 아, 또 보험 예, 들고? 보험을 들고 예. 그런 과정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이게 있다 보면 컬렉터들이 사고 싶어서 오퍼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고객들과 계약을 맺은 그 기준가 이상일 때에는 그걸 시장가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사용자에게 투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100%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처분에 대한 테사가 위임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최종 딜 가격을 사용자들이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어요. 그래서 51% 만약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테사가 그냥 미니멈 요만큼 넘어서 팔겠다고 하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1%가 반대를 하면 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구조. 예, 그거를 예. 이제 100% 예. 동의를 맡으려고 하면 매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테사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비토권을 넣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부결시킬 수 있는 형태를 넣는 거고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사용자들이 그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딜들을 올려주고 그 딜들이 통과되면 매각하고 나오는 수익들을 수익이 아니죠. 매각 대금은 그냥 다 이거는 사용자들이 거니까 그걸 다 분배해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팔면 회사는 좀 남는 게 있으세요? 회사도 기본적으로 저희 BM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사와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도 여기에 들어간 비용과 네. 그다음 마케팅 비용과 그다음에 여기에 보험료 그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넣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온 가격에서 마진을 좀 붙여서 이렇게 하는 팔게 거고? 되는 건데 그게 갤러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비밀 때문에 그 수치로 공개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개인이 돈이 충분히 있다면 딜을 하고 자기가 직접 다 사는 게 제일 싸요. 그쵸. 네. 제일 싸요. 근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치는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에 저희가 공모가를 책정할 때 당연히 사온 거에다가 마진 딱 붙여서 공모가가 아니라 경매 기록을 분석해서 현재 페어마켓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가를 책정하다 보니 저희 마진은 픽스가 되지 않아요. 그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조금 비싸게 매입했으면 저희 마진이 주는 거고 정말 잘해서 정말 싸게 매입했으면 그래도 저희 마진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매입을 할 때 컬렉터와 저희와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개인 컬렉터는 요 그림이 있으면 요 그림이 좋아서 얘를 반드시 사야 돼요. 아. 저희는 어찌 보면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A, B, C, D가 다 있거든요. 대체제들이. 얘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이 존재하면 그 수치라든가 모든 게 맞으면 차선책을 도입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는 요 작품은 일반 컬렉터 개인의 취향이 들어가지만 이건 대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작가 안에서 대체군들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얘가 가격이나 뭐가 안 맞으면 얘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에서 저도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뭐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다만 이거와 유사하거나 이만큼 매력적인 주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애를 사면 되는 거지 굳이 얘 때 꽂혀가지고 비싸게 살 필요는 그렇죠. 없다. 그게 이제 개인 컬렉터하고 저희 같이 작품을 투자적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좀 차이점인 거죠. 굉장히 그 정보 공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어플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 요즘에는 강의가 갖고 우리가 그거 하는 방법론도 강의해줘요. 아, 진짜요? 제 생각에는 대표님의 성향이 아마도 지금 당장은 모르죠. 수익보다는 고객들한테 좀 신뢰를 얻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맞나요? 지금? 맞습니다. 아. 테sla라는 이름 자체가 거꾸로 읽어보면 SS예요. 예. 그러니까 자산의 관점을 뒤집다.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운 대체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비전인 거고 그거를 해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만들어져요. 플랫폼이 커가면. 그래서 뭐 지금은 그림을 하고 있지만 그림만이 아니라 다른 뭐 클래식 카도 준비해보고 있고 다른 고가의 주얼리도 검토해보고 있는데 그게 다양한 대체 투자 상품을 쭉 담아내려고 해요. 그럼 결국은 그 플랫폼 신뢰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림 하나 팔아서 수익이 나오는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팔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새로운 밸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팔고 싶은데 저희는 금융상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새로운 아트에 대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더 스테디한 투자 상품을 만든다고 우리가 주식을 뭐 ETF가 있잖아요. 쭉 주식들 딱 합쳐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A라는 작품, B라는 작품, C라는 작품, D라는 작품 얘를 횡으로 쭉 모아놓으면 더 스테디한 그 성장세를 가진 그런 투자 상품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기관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아트에 대한 분할 투자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업행등락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뭐 금이라든가 채권 이런 것처럼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 그런 시장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요새 미술을 가지고 NFT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NFT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가입이 돼요. 잘못 자칫하면 이 저작권이랑 권리를 거기에 표상을 집어넣으면 이게 증권화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하나가 NFT도 가상자산 취급에 대한 이슈들이 존재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땐 저희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돼버리면
문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다뤘던 모든 실물 작품, 제가 뭐 또 검토하고 있는 뭐 클래식카라든지 아니면 주얼리 이런 거는 이미 또 컬렉션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재거래 시장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걸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 결국 분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NFT 그 디지털 아트를 가지고 재거래한 시장은 없어요. 냉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그 약간 수집 단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NFT와 일반 미술 시장은 좀 달라진 게, NFT는 그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크립토 베이스예요. NFT를 현금 주고 사시는 거 거의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현금 주고 사라고 하면 안 사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아직 그 검증돼 있지 않은 가치들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이렇게 계속 막 순환되면서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크립토 리치들은 그래도 본인은 뭐 비트코인 한 개면 몇 개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초기에 열풍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많은 열풍들이 있었을 때 대체적으로 다 보면 다 크립토 리치들이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현금 주고 카드 주고 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다른 결들이 생겨날 수 있다.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저도 사봤어요. 아니, 샤간이라고 하길래 샤간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봤는데, 이제 사고 나니까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샀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팔고 싶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중끼리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기본적인 거는 현재 시장에서 작품이 매각이 되면 그거에 대한 매각 대금을 분할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작품이라는 게 사실 올해는 막 하도 이게 붐업이 됐기 때문에 막 바로 팔려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쌀수록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건 10억 미만에 있는 작품들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는 게 적당하다. 왜냐면 가치가 올라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샤갈 같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래 걸린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연평균 가치 상승률 한 20% 안팎으로 생각한다면 1년 이내에 팔려나간다는 건 20%가 안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3년이 걸린다는 건 한 60%, 7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 유저들의 성향들은 한 80% 이상은 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뭐 그림 당연히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드린 건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다인가 이제 서로 거래할 수 있게 장터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뭐 급하신 분은 좀 싸게 팔 수 있어요. 근데 싸게 팔았다고 해서 그 작품의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급매물이 나와서 다른 분들이 그걸 대부분 또 더 가져가시면 더 업스케일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금매 나왔을 때 그거를 잡는 전략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공모가 되게 짧게 끝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나요. 그러면 그 어떤 분은 꼭 그렇게 사셔갖고 자기가 한 5%만 딱 붙여갖고 파신 분이 있어요. 단타를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인기 있는 걸 사서 분명히 프리미엄 붙어 있을 때 그때 빨리 팔아서 회전을 높이겠다. 회전을 높이는 전략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10,000명이 넘으셨어요. 그렇다면 점점 많아지면 유동성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재거래 시장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대신 재거래에 대한 폭들은 특정한 어떤 뭔가 이렇게 공시 같은 뭐가,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이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 데이터를 분석하면 마치 공시하듯이 계속 그 자료들을 보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일종의 약간 뭐 배당은 아니지만 작품 이번에 저희가 더현대백화점에서 전시하면서 이제 렌탈 수익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중간에 계속 배분해 주는 거. 중간 배당처럼.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이번 계속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 가능하면 스테디하게 그런 게 나올 수 있게 요즘에 이제 지자체나 이런데 미술관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사람을 모으려면 블루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랑 뭐 연간 계약을 해서 그 작품을 계속 연간으로 보내드리면 그거에 대한 렌탈 비용이 나오면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치 정말 채권 시장에서 뭔가 배당이 나올 수 있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델. 저희가 지향하는 시장은 약간 그런 시장입니다. 어떤 투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1,000원 단위로 쪼갠 이유가 있으세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근데 누구라도 테스트를 해보시잖아요. 보통 1,000원 하시는 분들은 시험 삼아 하시는 거예요. 시험 삼아 1,000원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10,000원, 50,000원, 100,000원 계속 올라가요. 1,000원 결제했는데 나한테 뭐가 오는지를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저희가 1,000원으로 쪼개놨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뭐 거의 작품당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0단위예요. 뭐. 지금 사가도 3,000명 넘은 것 같아요. 3,800명이 되셨어요. 뭐 아마 완판이 될 때는 한 뭐 7,000명, 8,000명 되겠죠. 아, 소유자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이 매각됐을 땐 저희가 다 시스템으로 다 정산해갖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소액이면 원천징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익이 5만 원이 안 넘게 되면 그 원천징수 그 신고의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원천징수를 대신하는데 아마 국내 기록을 세울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술품 팔아갖고 나온 기타 속세 신고한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됐어요. 샤가이 같은 거면 뻑하면 이제 뭐 1,000명 단위가 넘겠죠. 물론 이제 작은 것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00명 단위가 넘으니까 오히려 양성화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도 세금에 대한 신고할 거 신고하고 오히려 더 클리어하게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좀 소소하게 대중들이 좀 그냥 그림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아질 거고, 맞습니다. 미술 투자 문화가 이게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테사라는 기업이 이제 진짜 빛을 발하는 거죠. 저희 사용자들 서베이 해본 30%에 40% 미술 1도 모른다고 할게요. 재테크 때문에 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미술을 알게 되세요. 왜냐면 자기가 투자했는데 이 작가가 누군지 찾아봐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부하고, 왜냐면 저희 회사 안에서도 미술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하면서 이제 본인도 알게 되잖아요. 이번에 저희 데이비드 호크니 거 하는데 노르망디. 그 노르망디에 대해서 다 찾아봐야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저희에서도 이제 그런 컨텐츠들도 계속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순기능이 바로 저변 확대인 것 같아요. 혹시 뭐 해외로 나가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법률 검토를 마쳤고, 벌써. 홍콩하고 네. 이탈리아는 법률 검토가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하고 있는 모델로 하더라도 현지 로컬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권도 아니고 집합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도 가능하면 올해 안에는 유럽 쪽에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사 잘 되길 이제 바라고요. 네. 이 자리 하신 만큼 시원하게 기업 홍보 한번 세게 해주시죠. 누구나 꿈꿔왔던 자산들이, 꿈꿔왔던 것들이 바로 자산이 되게 하는 회사가 바로 테사가 이루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미술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대체 투자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걸 누구라도 자기의 능력처럼부터 시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샤갈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엔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의 또 노르망디 작품들 하고 있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되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미술 투자에 대한 관점도 좀 늘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